제가 플라스틱이나 어떤 고무 또는 금속 계통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서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칼에도 사용하고 어떤 가위에도 사용, 금속 계통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칼이다, 프라키브가 금속 제품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 구조를 넣어놓고요. 뭐 이렇게 다른 형태로 뼈대 구조 넣으시면 됩니다. 뼈대만 넣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뭐 동그란 알갱이나 다른 알갱이를 섞어줘서 이렇게 용액을 덮어가지고 금속 막 철근이나 철판 만들거나 고무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약간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 고무 같은데 플라스틱에서 어떻게 용광로,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그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석유 정제 방법에서는 제가 기존에 수소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산소를 추가적으로 넣고 거기다가 하시거나, 근데 발화 가능성이 있으면 이산화탄소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석유 정제하는 오일 샌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 단독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고온고압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넣거나 압축 공기를 데워서 넣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용광로에서도 압축 공기를 넣되 데워서 넣는, 용광로는 자체를 금방 공기가 데워지죠.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워서 넣을 수도 있고요. 용광로에서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고무나 이런 플라스틱 창 제조할 때도 기존에 이렇게 제가 플라스틱에도 가네요. 플라스틱 투명 창, 아크릴 창 만들 때도 가로 세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내서 뼈대 구조를 만들고 안에서 이렇게 그것을 용액을 덮어갖고 만들면 구조상으로 튼튼한 아크릴이 나오게 되는 거. 아크릴이 좀 잘 깨지잖아요. 아크릴에다가 다양한 알갱이들을, 뭐 크고 작은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결정 구조를 가짐으로써 건축물로 얘기를 하자면 자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거나 뼈대 구조를 만들거나 철근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든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플라스틱 창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통은 모든 플라스틱 제품은 이 기술 구조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DF 같은 것도 기존에 MDF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곰팡이에 잘 쓰는 게 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를 넣고 어떤 MDF 소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에는 그 나무 소재가 들어가거나 금속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그 MDF를 만들거나 플라스틱 소재가 이제 플라스틱 판에 안에 얇게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MDF를 결합해서 겉에 외관은 MDF인데 안에는 플라스틱, 이런 기술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플라스틱 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 원목 같은 것을 갖다가 벗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입혀놓는, 두께는 회사별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그 패널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문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고, 그 외국 같은데 보면 밖에 테라스 같은데 이렇게 원목 이렇게 나물 까는데 벌레 뭐 개미 같은 거 잘 뚫고 이게 잘 썩잖아요. 보시고 아무리 이렇게 방수 구조를 갖춘다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은 밑바닥은 플라스틱이고 위에는 나무, 이런 결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나무, 인조 무늬를 넣어줘도 되고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럼 단가가 싸게 만들어질 수 있게, 전체를 인조 넣는 것보다 뭐 ABS 같은 것이 있고, 하여튼 뭐 어떤 종류 소재가 됐든 플라스틱 판에다가 다양한 천연 돌가루를 갖다가 넣어줘가지고 벽체 구조로 사용하는데, 플라스틱 판에다 셀로판지, 플라스틱 창 같은 데도 되겠죠. 셀로판지는 각종 빛을 투과할 때 환상적인 색깔을 넣는 그런 기술 구조도 나올 수 있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판 사이에 그 그런 필름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바깥층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안에다 기술 구조로서 다양한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아트적인 플라스틱 창이나 플라스틱 벽체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이나 이렇게 그 아크릴 창 만들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넣어서 뼈대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입니다. 플라스틱 창 같은 데도 금속 소재를 넣을 수 있겠네. 네, 금속 소재나 기타 플라스틱 소재를 넣어가지고 기타 다른 플라스틱 소재를 넣어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이렇게 색깔이 틀린 이런 아크릴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플라스틱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창이라든지 강도가 틀리죠. 내열 구조를 갖춰주기 위해서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같은 이런 소재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무 제품 만든다. 그럼 고무 제품 안에 금속 제품이 빼들어 들어간다든지 이게 이런 것도 나오고, 플라스틱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플라스틱 안에 금속 제품이 들어가서 플라스틱 강도를 높인다. 플라스틱 안에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플라스틱 연질 구조가 아니라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를 빼들어 구조로 넣고 그것들로 이제 연질 구조의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갱이를 뭐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알갱이를 넣어서 이렇게 뭐 건축물에 자갈 넣듯이 해가지고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그 구조를 결정 구조를 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고무, 플라스틱, 유리창, 뭐 유리창도 가능한, 유리창도 기존에 만들어지는 유리로 이렇게 강도가 센 걸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유리창의 강도가 뜻밖의 세질 수도 있습니다. 아크릴 창이나 플라스틱 창에다 하듯이 유리창도 유리창 필름 이렇게 해버리면 강도가 굉장히 세지죠. 플라스틱 창에 빛의 굴절률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얇게 여러 겹으로 형태로 가면은 빛의 굴절률이 틀려주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플라스틱 창의 빛의 굴절률이 좀 안 좋았던 부분, 투과도도 안 좋았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 투명 필름, 플라스틱 창 투명 필름 이런 식으로 가고, 플라스틱 창 방탄 필름, 플라스틱 창 방탄, 이거 하면 방탄 구조가 되는 거죠. 얘가 가시죠? 플라스틱 창이라도 안에 어떤 스틸 구조 아니면 여러 가지 금속 소재를 넣어주거나 플라스틱 다른 좀 강도가 틀린, 좀 더 강도가 센 이런 플라스틱을 뼈대 구조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더 강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로 플라스틱의 어떤 가로 세로, 이렇게 자동차 범퍼 같은 데도 쓰이고 가로 세로에 서로 엇갈리는 힘의 방향을 넣어줘 가지고 가로 넣어주고 이렇게 세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또는 또 가로 넣어주고 또 세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가로가 이렇게 있고 세로가 이런 식으로 가로가 이렇게 있고 안에 세로 구조의 제품들이 들어가고 플라스틱을 이런 식으로 몇 겹을 되풀이해 놓으면 그래서 경도가 엄청나게 세지죠. 그럼 이거 금속 부분도 이렇게 가로 세로에 서로 엇갈리는 힘의 방향을 만들어주면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안에 스틸 구조의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플라스틱의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고무판에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의 고무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겉에는 연질이면서 굉장히 단단한 구조의 고무가 나오거나 또 고무판에다가 플라스틱 소재를 같이 결합, 고무판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거나 플라스틱 고무판 이러면 탄성이 좋아지는 이런 것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철판이다. 그러면 철판 고무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철판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이면 되겠죠. 겉에는 강화 플라스틱, 안에는 그 플라스틱 안에는 철판, 이런 식으로 해놓은 이렇게 연달아서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그것도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겉에는 이렇게 어떤 철판이고 안에는 플라스틱 이런 구조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겉에는 가로 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플라스틱인데 안에는 이렇게 철 구조물들이 철들이 들어가서 세로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기술이 엄청 단단하죠.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도 강도가 높은 거를 가로 세로 이렇게 연달아서 몇 겹을 샌드위치로 만들면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범퍼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한 탄력을 가지게. 이거는 금속 소재로 만들어 놨을 때 그렇죠. 방탄 구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장갑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소형 전술 차량 이런 강판 종류는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흡음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흡음재 소재도 단열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겉에 가로, 이쪽은 세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샌드위치로 만들면 이게 그렇죠. 소리가 잘 투과를 할 수 없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양한 알갱이, 이게 동그란 알갱이나 크고 작은 알갱이들을 안에 섞어주거나, 이렇게 단열재 같은 이렇게 아니면 흡음재 같은 것을 이렇게 섞어주거나 실구조 같은 그런 그런 구조물들을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잘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만들 때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또 겉에 소재가 서로 틀린 이렇게 가로 세로를 들어갈 수 있다. 안에 천에 뭐그 실구조물에 약간 복잡한 실구조의 그런 상품들이 들어가거나 안에 겉으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다른 거, 그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어떤 기존의 흡음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실타래처럼 엉켜갖고 들어간 거, 그거를 안에 넣어주면 이게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열재 플러스 흡음재, 이거 두 가지 상품이 결합된 그런 제품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단열도 되면서 안에는 흡음재 이런 상품이 딱 나오는, 그걸 이제 몇 겹으로 단열재, 흡음재, 단열재, 흡음재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판넬 구조로 딱 해가지고 벽체로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저기 소리가 이제 얇은 벽체로, 콘크리트 벽체가 아닌데도 얇게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죠. 단열재, 흡음재, 단열재, 흡음재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차단제를 쓸 수도 있어요. 차단제를, 차단제를 쓸 수 있는데 소리가 너무 울리니까 그거보다는 흡음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닥에다가 또 그런 식으로 깔아 놓으면 그래서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겠죠. 천정에도 그렇고요. 천정에서 이렇게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천정에 잘 안 들리는데 뭐 그런 구조도 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